부터 일단 먼저 해볼게요. 단어가 뭐 특별한 건 없네요. interpretation 하면 해석이 되겠고요. 종주가 없습니다. particular 특별한, symptom 하면 증상이 되겠고, vicarious 대리의 vicarious가 돼서 대신 받는 거야. 대리 경험이라서 대신 하는 어떤 경험 같은 거. implication 하면 암시가 되겠죠. 이번에 동사 뜻은 imply고요. 뭐뭐뭐뭐를 암시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mplication은 암시가 됩니다. 모르는 단어 없고요. 쭉 넘어갑니다. 됐네요. 여기 단어가 어려운 건 없네요. body가 돼서 몸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3번 body가 돼서 I'm sorry body가 돼서 몸의 형용사가 됩니다. be associated with가 되죠. 몸과 연관이 있다. be associated with가 됩니다. 뭐뭐뭐뭐와 연관이 있다. 다 아시는 걸 것 같고요. attachment 하면 부착이죠. 거기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attach 하면 접착시키다, 붙이다라는 뜻이 되고 얘의 명사 형태가 attachment입니다. 그래서 애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애착, 부착, 거기다 붙이는 거. 그 다음 6번은 reserve가 돼서 저장소라는 뜻이 됩니다. reserve가 돼서 저장하다, 보존하다의 뜻도 되고 명사 뜻일 때는 저장소가 됩니다. 프로토타입, 원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는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내기 전에 모델 처음에 만들어내는 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형이 갖춰지기 전에 최초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걸 원형이라고 그러냐? 원래 형태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 원형이 원래 형태입니다. 아웃브레이크 하면 여기까지 쓰고 지울게요. 아웃브레이크 하면 발병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웃브레이크 질병의 발병 일어나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딴 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It's not perhaps surprising. 자, 그것은 아마도 놀랍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 번에 선 경험이 영향을 끼칠 거야. 해석 뭐에 해석? 증상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고 증상 쪽으로 가는 반응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건 놀랍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surprising not 지워버리면 로직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prior experience 하면 먼저 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상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겠죠. interpretation과 그 다음 response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of symptom 하나만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으니 이 증상에 대한 해석에 영향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험을 해봤으니까 당연한 얘기. 또 얘기합니다. 얘가 원인이 되겠고요. 그 결과 증상의 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니다. 역사를 가지는 것은 특정 증상이나 경험, 질병의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에서의 즉 대리 경험, 즉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의 경험과 특정 증상에 대한 이력을 가지는 것이 만들어낸다. 가정을 만들어내는데 뭐에 대한 의미와 암시에 대한 몇몇 증상에 대한 거. 그러면 여기서 prior experience가 의미하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symptom이 되는데 여기서는 experience in others가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바로 내가 증상을 해석하는데 meaning of symptom이 됩니다. 내가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번 경험이 중심이 되는데 이 먼저 번 경험은 내가 한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경험도 나에게 내가 증상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계속 갑니다. 이 관점에서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또한 증상은 간주가 되는 뭐로 드문 것으로서 어디에서 누군가 자신의 경험에서 드물다라고 간주되는 증상과 혹은 다른 사람의 여기서 대칭 experience를 의미합니다. 경험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드물다라고 간주가 되는 증상은 뭐일 것 같냐면 더 해석될 것 같은데 심각한 거라고 해석될지 모르죠. 다른 사람 여기서 prior experience는 내 거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나 자신만의 experience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되겠죠. others의 experience를 통해서 이 experience가 rare하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거의 경험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죠. 심각하다라고 증상을 해석해 버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전에 경험했었거나 널리 퍼진 증상보다도 내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내 경험이 부족했다, 드물다라는 거는 이거 너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쪽에서의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believing symptom 증상을 믿는 것은 뭐가 되는 것으로 단지 하나의 버그가 되는 거야. 주변을 돌아다니는 하나의 버그로서 증상을 믿는 것은 의미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때때로 무시한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경고를 주는 시그널을 무시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즉 내 경험으로 믿는 건데 믿는 게 뭐라고 믿냐? 내가 어떤 증상을 believing 그냥 단지 버그라고 믿어버리면 이게 내 경험이 되겠죠? 내 경험에 의거해서 별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ignore warning 시그널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warning 시그널이 의미하는 게 바로 증상이 되겠죠. 심틈이 되겠죠. 심틈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어떤 지식은요, 어떤 몸의 사인이 연관되는지, 특정 행동이나 질병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얘가 스웨트에서 땀 흘리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감기 걸리고, 땀과 운동, 그리고 땀과 감기와의 등등의 행동과 혹은 질병과 연관된 어떤 몸의 특징에 대한 지식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말합니다. 증상에 대한 해석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의미의 부착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죠. 어떤 몸의 특정 어떤 특정 행동이나 질병에 관한 내가 지식이 있다라는 말은 이 knowledge가 의미하는 게 뭐게요? 이게 experience랑 똑같죠. 내가 특정 질병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이게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내가 질병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위에서 했던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증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알아야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뭐 하게 돼? 그 질병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무슨 증상이지? 그래, 알라는 얘기겠죠. 어떤 증상에 대한 심각한 부분을 알려면 실험, 경험을 통해서 알거나, 근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너무 적이잖아요. 무식하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그 다음 아픈 걸 알아? 이건 안 되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장소는 지식의 저장소는 알려지는데 뭐에? 질병의 원형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지식이 있어야 knowledge가 있어야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디지즈의 초기 증상이란 거를 프로토타입
아, 얘가 진짜 디지즈로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초기 단계를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거는 질병이 이제 진짜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이건 초기 증상이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쪽과 연관이 있냐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발병, 아웃브레이크 하면 발병이란 뜻이죠. 코로나 발생과 연관이 있는데 더 일찍이 파인딩한 연구가 사람들은 인지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바이럴 트레트가 돼서 새로운 바이러스 위협이 을 뭐로써 인지하냐면 더 큰 위험에 있는 걸로 간주를 하게 돼. 너버라면 즉 아까 뭐랑 똑같아? 레얼이랑 똑같지. 경험이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얘가 리스크는 더 높다라고 보는 거야. 아까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데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더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에 빵 터졌을 때 여기는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막 마스크 맨날 하고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위협과 비교해서 그냥 인플루엔자 같은 감기 바이러스와 비교해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무시하게 심각하다고 느끼게 됐다라는 거여서 질병에 대한 경험이자 지식을 가지고 날리지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그 질병이 어떻게 돼?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감기 아예 그 우리가 다 알아. 그거는 뭐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넘겨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문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가주어 진주어고요. 그 다음 대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terpretation of and response to가 돼서 여기 symptom이 생략되어 있죠.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증상의 해석과 증상 쪽으로의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response는요. 전치사 to를 취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having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generate에서 s, es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sider은 앞에 명사가 있고 that are이 생략되어 있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고 pp입니다. 이렇게 되고 뒤에 to be래요. to 부정사가 나와요. consider은 be more likely to be interpreted가 돼서 역시 수동을 썼다라는 거.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요. interpreted가 되면서 수동이 나왔으니까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상황이죠. 뭐뭐로써 알려지는 거고요. 까지 됐죠. 그 다음에 which bodily signs are associated가 돼서 여기는 간접 의문문은요. 어떤 몸의 사인이 간주가 되는지 주어 동사하게 다 나왔잖아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나온 걸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절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비추기에서 요거 문장 삽입 문제 나옵니다. 요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요 지식이 앞에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러한 지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this가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6번은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는 거는요. 이렇게 쓴 거죠. I am happy. was라고 할게요. 나는 행복했어. 언제? 난 6시에 행복했어. 뭐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이 형용사를 앞으로 뺍니다. happy at 6 a.m. 6시에 행복해 앞으로 빼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됩니다. was I가 돼서요. 여기서도 relevant가 형용사야. happy처럼.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고 이 is는 뒤에 나오는 earlier finding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is를 써야 되고 여기 만약 복수면 여기 a를 써야 되겠죠. 도치 구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치를 왜 시켰어? 주어 다음에 여기 주어 the earlier finding이 나왔지. 그 다음에 이 대절이 너무 길어. 그 다음에 여기에 is 쓰고 relevant를 쓰는 거야 원래는. relevant to the ongoing 이렇게 쓰거든. 너무 멀죠. 주어하고 동사하고 너무 머니 형용사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is하고 earlier finding을 붙여버리게 됩니다. 주어 동사를. 그 도치시키는 이유는 붙이려고. 주어 동사야 니네 쌍둥이잖아. 아니 쌍둥이 아니라 패밀리잖아. 엄마하고 아빠의 격이야. 부부야. 같이 붙어 다녀야 돼. 너무 떨어져 있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